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이번 한 주 또 시장 점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4일 기준으로 해서 상승장과 지금 다시 하락장을 가져가면서 지금 월요일 스타트 기준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좀 나쁘지 않은 상승 흐름 가져갔다가 그대로 지금 시세 자체를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앞전에 좀 쇼크로 볼 수 있었던 내용들 지금 좀 한번 짚어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FTX 붕괴 자체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지금 뭐 메타버스, NFT, 이 코인 관련 해가지고 모든 지금 종목들 자체가 다시 좀 살아나기 힘든 구조로 바뀌었죠. 자, 일단 FTX 붕괴가 워싱턴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의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었고, 이제 FTX는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파산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다 사라진 모습이죠. 자, FTX를 이번에 처음 접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뭐 바이낸스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1위 거래소 충분히 이해는 알고 계실 텐데, 이 크립토닷컴 2위까지도 이제 올라왔었던 FTX인데 3위 거래소가 결국에는 파산을 했습니다. 자, 크립토닷컴에서도 지금 재정관리 상황 의문을 표했었는데 2위인 크립토닷컴 니는 괜찮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CEO는 대차 대조표 단단하다고 언급했지만 코인 유출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뱅크런까지는 아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게 시장이 좀 하방 압력으로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 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가 곧 느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추가적인 업무가 있다. 더 신중한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더 많은 데이터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 경로를 더 잘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시장은 환호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했다라는 거죠. 9월에 이제 나왔었던 점도표 내용이랑은 뭐 다른 내용이 없었고 기존 경로를 뭐 그냥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매수 시기를 기다리는 지금 현재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연말 랠리를 일으키려는 자금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년도 이제 최종 금리를 4.6%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FMC는 이 최종 금리의 변동성이 있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 CPI에서 이제 안심되는 자료 자체는 뭐 자동차 그리고 가구 등의 이제 내구재 가격의 하락과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가 9월보다 0.3% 상승을 해서 1년 만에 월간 상승폭이 가장 작은 점이며 그리고 임금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어 서비스 부분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늦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2023년도 내년까지 주택 비용 특히 임대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점은 좀 불안정한 요소다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사실상 뭐 바이든, 시진핑 내용 자체를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보면 사실상 뭐 큰 내용은 없었죠.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사진 있어가지고 정말 이 회담이 좀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좀 정리를 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확정된 내용이 없거나 뭐 기존과 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미중 회담으로서의 내용 자체 해석으로 지금 증시에 어떠한 지금 뭐 충격적인 요소나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공통된 내용을 좀 정리를 본다라고 하면 미중 서로 글로벌 침체에 대한 협력을 해야 되고 대만과 지금 북한 관련한 내용 충돌은 지금 좀 여전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통된 내용 봐서는 특별한 내용 없이 웃는 얼굴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드릴 텐데 자, 이전에 나왔었던 일단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경제는 지금 봤을 때 지난달 엄격한 코로나 제로 조치 그리고 뭐 부동산 침체, 수출 수요 감소 등의 이제 무게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그리고 세계 경제 이제 악화 속에서 재성장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지난 PPI가 둔화의 원인이 이제 뭐 사실상 경기 침체로 지금 볼 수 있다.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결국에 지금 보시면 중국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계속적으로 지금 봉쇄하고 막고 폭스콘 사태도 지금 이번에 그쵸?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거기 생활을 뭐 그 감금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임금을 뭐 4배를 더 준다 뭐 17배를 뭐 더 쳐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붙잡긴 하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됐든 내가 정말 죽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그냥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대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좀 보여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수요 둔화와 이 PPI 감소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먼저 유럽의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결국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의 달래기와 뭐 시장 달래기를 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지금 와서는 일단은 정점이 확실히 꺾이고 있구나. 점점 천천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네 라고 지금 또 지켜보고 있고 연준에서도 더 강력하게 계속 긴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 금리 인상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시사를 하고 있고 속도는 낮출지언정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더 가져가면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죠.
근데 미국 빼고는 나머지 뭐 영국, 프랑스 계속 지금 위험한 지표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 망가지면 유럽 수요 자체를 지금 중국이 결국엔 수요 둔화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중국 자체에서도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고, 이 중국 경기 침체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이 유럽과 동시에 중국이 있죠. 그래서 유럽과 중국이 동시에 지금 미국의 침체까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글로벌 침체가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을 대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시장 자체가 빠진다라고 봤었을 때 최고점 12,000 지금 100까지 올라왔었던 시장 흐름에서 낙폭 자체는 차익 실현 매물이 처음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유럽 쪽 해서 이쪽에 지금 현재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얘네가 물귀신으로 지금 미국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요 지표나 내용들 다 끝났고요. 다음 FMC나 뭐 다음 비농 CPI 기다리면서 사실상 그렇게 크게 낙폭을 가져갈 만한 요소나 내용 해석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봤었을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유럽이랑 중국 쪽이 망가지면서 글로벌로 침체를 일으킬 거고, 그게 미국의 성장이나 뭐 지금 상승 탄력을 받는 증시에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브레이너드랑 월러랑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직은 사실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은 멀다. 이번 지표 발표를 통해서 페드가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는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을 한 것. 직역하자면 그쵸, 결국에는 금리 인상 중단한다는 거, 김칫국 마시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할 거야. 조금 더 좀 독설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더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브레이너드는 그래도 일단은 좀 속도 자체는 늦출 수 있어. 지금 75km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게 50km, 25km로 좀 속도는 줄일 거야.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은 있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뭐 우리가 금리 인상 중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속도를 조절할지언정 중단은 아직 아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매파적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비둘기적이냐,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도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도 이게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지난 뭐 점도표와 내용이 같더라도 사실상 그 하나의 시장을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더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페드의 이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훨씬 앞서 나간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증시를 지금 조금 겨냥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증시 지금부터 계속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바닥 대비 지금 상승을 가져간다? 지금? 아직은 멀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해가지고 바닥 다지고 넘어가는 거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른데 니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진정해. 아직 지금 가파르게 들어올릴 타이밍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꼭 확실히. 결과적으로 이제 12월 FOMC에서 50bp 인상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지만, 문제는 점도표 9월 2023년 최종 금리 중간치 4.6%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장의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내용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일단은 좀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서 이제 폴란드 이제 미사일 폭격 가운데 두 발이 폴란드 지역에 이제 낙하를 했고, 일단 폴란드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소집했고, 나토와 미국의 이제 대응에 좀 주목을 했었죠. 이게 이제 초반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번 러시아 폭격 2월 전쟁 시작된 이래에 어떻게 보면 민간 기반 시설 목표로 한 가장 강력한 폭격이었었죠. 오히려 이때 G20 회의를 하고 있는
뭐 국가들 정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도발로서 지금 느낄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국방장관과 헝가리 정부가 일단 폴란드에서 발생한 폭발 자체는 미사일의 공격에 의한 것이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2명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서 일단은 이게 일부러 그런 것인지 정밀한 건지, 정말 이 정밀하게 이 지금 미사일로 인해서 확실한 건지 아닌지. 왜냐면 이게 잘못한다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폴란드 자체는 나토 가입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나토 전쟁으로 확전된다라고 하면 세계 3차 대전 핵전쟁까지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자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딱 국경 근처였었죠. 러시아 미사일 지금 2발이 폭격됐던 폴란드 지역인데, 일단은 이 보고서들을 조사하고 있으면서 폴란드와 지금 나토 관계자는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사실상 현재로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 이제 처음에 나왔었던 브리핑인데 이번에 나왔었던 내용으로 일단은 좀 보시면 자, 나토 폴란드의 이제 협동조사단에서 이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2대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대러 미사일 요격력 대공 미사일로 지금 현재 밝혀진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역시 동일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확전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죠. 사실상 이게 러시아 미사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쉬쉬하는 분위기로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왜? 더 이상의 확전을 굳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계속 밀리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조용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만 가져가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승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정말 확전까지 넘어가면서 유럽과 미국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러시아는 핵전쟁으로 정말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파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신중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정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핵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단은 공식적인 내용 자체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요격용 미사일이 뭐 사실상 뭐 불발이 됐든 실수가 됐든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넘기는 건데, 사실상 합의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사태가 일단은 3차까지는 넘어가려고는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지금까지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용 조금 정리 드렸는데, 자, 또 이제 추가적인 내용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린다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수출 재개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유엔발 소식인데, 러시아 헤르손에서 대철수하는 등 망신당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곡물 수출길을 열어준 상황? 누가 봐도 지금 일단 정치적 협약이 있던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제가 보는 뉴스 내용 중에서는 여기까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 봐드리고요. 네, 2부에서는 일단은 실적 내용으로 일단은 최근에 발표됐었던 내용들 위주로 조금 천천히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마트는 실적 호조를 지금 좀 잘 가져갔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번 발표에서는 총 매출은 1년 전보다 지금 8.2%나 상승을 했었는데, 자, 식료품 상점 브랜드 그리고 뭐 계절 품목 판매가 지금 물가 상승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의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1년 전보다 매출 자체는 늘어난 상황. 그리고 이제 3분기 쇼핑객 방문자 수는 2.1%나 증가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가계 지출이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압박이 지금 직면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소득층 쇼핑객의 이제 자금들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미국 소비자의 이제 건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현재 상황이 저소득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물가 상승 압박이 결국에는 필수 소비재까지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미협회에서는 11월, 12월 매출이 전년 대비 6에서 8% 증가한 9,426억에서 9,60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뭐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둔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월마트를 기피를 했었던 고소득층이 월마트에 이제 새로운 고객층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봉 10만 달러 부근에 이제 소득층이 유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유입됐었던 이유로 좀 그냥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게 명확한 이유가 되는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번 사실상 올해 2022년에 돌이켜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고점 대비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정말 눈에 띄게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었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와중에서도 뭐 상승한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투자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수익이 계속 난다라고 하면 더 사치품을 사고 더 비싼 거 백화점 브랜드에서 뭐 계속 소비를 하면서 가져가겠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내가 뭐 고정적으로 뭐 500만 원씩 받는다라고 하면 요거에 맞는 소비를 가져가겠죠. 500만 원 받는데 정말 뭐 편의점에서만 끼니를 때우고 뭐 계속 라면만 먹으면서 이 돈을 뭐 계속 모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500만 원, 700만 원 뭐 이 정도 벌면 뭐 외식 같은 것도 오마카세 가서 조금씩 더 소비를 하고 이렇게 가져가겠지만, 소득 자체가 뭐 불안정하고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 갑작스럽게 줄어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고를 될 수도 있다는 압박에 직면을 한다라고 하면, 돈을 계속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소비보다는 지금 계속 저축을 하면서 현재 있는 돈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투자의 손실로 인해서 이러한 성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로 월마트의 수익이 지금 좀 증가를 했었던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은 자, 이 부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지금 바닥 대비 드라마틱하게 지금 좀 열리는 모습이었죠. 결국에는 뭐 앞전에 올해 4월부터 해서 낙폭을 가져갔었던 하락분의 지금 일단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매도세나 지금 낙폭 자체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자, 160달러에서부터 지금 뭐 116 요 정도까지면 사실상 고점 대비 뭐 30% 이상 낙폭을 가져갔었던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번에 그래도 분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우상향이 지금 계속 그려졌었던 부분. 근데 이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그려갔었던 내용 중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시장 자체가 이미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지금 좀 돌아가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의 지금 흐름으로 지금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단기 급등보다는 한 번 더 현재 파동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죠. 앞전에 382 반영 지금 0.5까지 해서 일단은 힌트를 줬었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눌린 다음에
재차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현재 지금 일단 기대치 자체는 155까지는 상승 자리값, 맥시멈으로는 166. 이게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결국에는 필수 소비재 가격, 인플레이션의 상승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는 파동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160달러대까지 66달러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 투자도 괜찮고 중장기 투자도 괜찮고 지금 봤었을 때는 얘네가 급락하는 가능성보다는 다시금 어느 정도 가격대를 받쳐주고 나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셔도 좋은 가격이고 신규 진입으로 지금 접근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다. 아마 그냥 만약에 이제 140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차 받아도 여기서는 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아닌다라고 하면 굳이 무리하게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 자리값은 아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자, 홈디포도 이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자, 홈디포도 지금 일단은 실적이 호조로 나왔습니다. 고객 거래 건수가 4.3% 감소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거래 건당 평균이 8.8% 더 지출했다라는 보고가 나왔고요. 일단 코로나 유행 첫 해 동안 지금 주택 개선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서 6분기 연속으로 더 적은 고달러 거래가 홈디포의 지금 실적을 끌어올린 상황이다. 그래서 홈디포 CEO가 지금 물가 민감도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래 수요가 더 강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1,000 이상의 고액 거래 자체는 1년 전보다도 10%나 넘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되냐면 홈디포는 이제 초대형 철문점 체인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주택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이사를 오히려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주택 개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쳤으면서 내가 더 버티겠다라는 게 지금 더 잘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홈디포는 지금 대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잘 탄탄하다. 우리 괜찮아. 그럼 앞에서 왜 떨어졌냐? 이건 어쩔 수 없었죠. 전체 증시 상황과 현재 경기 침체다, 뭐다,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낙폭을 가져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고 앞에서 지금 상승분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얘도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지금 140달러 했었던 가격대가 420까지 올라와 주면서 말도 안 되게 지금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다가 결국에는 지금 꺾이는 수준 자체가 전체 상승분 대비 약 50% 조금 더 넘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지금 지수 낙폭 대비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최근 주가 전망이나 흐름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렇게 지금 탄탄한 매출을 계속 자랑하고 있고 미래적인 가치로 봤었을 때는 얘네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사실상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광고 수입이 작아지는 메타나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 때문에 안 좋게 나와서 낙폭을 가져갔었지만 니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다다다음 분기까지 생각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정말 니네가 실적이 다시금 그런 뭐 광고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서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물음표죠.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사실상 지금 주가 회복 자체를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려 이렇게 고쳐 쓰는 거, 그럼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내부 보수를 하면서 오히려 현재 집에서 더 있고, 스마트폰 지금 현재 소비 둔화도 지금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런 게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들은 확실히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굳이 노트북을 내가 2년, 3년마다 바꿨다라고 하면 지금은 4년, 5년 동안 쓰고 이런 돈을 좀 킵을 해가지고 저축을 하면서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자. 이런 게 지금 시장의 지배적이다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아닌데 결국에는 얘는 지금 현재 300달러에서부터 지금 다시금 추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403달러대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전고 돌파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홈디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으로 차분히 모아 가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천천히 차근차근 모아가고 다시금 전저점을 밀면서 넘어가는 강력한 힘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손절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한 번에 다 타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띄엄띄엄 나눠서 고점 마디값 돌파할 때마다 지금 매수 관점을 보시면서 천천히 단계별로 목표 403부터 해서 단계 청산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다. 자, 300 기준으로 400까지 본다라고 하면 310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30%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현재 CEO가 얘기하고 지금 넘기는 모습으로 좀 봤었을 때는 다시금 눌려줬었던 자리값, 쌍바닥 자리값 그리면서 재돌파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지금 경기가 꺾이던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기간값은 지금 봤었을 때는 반년 정도는 그래도 생각은 하셔야 될 거예요. 최소 반년에서 3분기 이상의 9개월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모아가는 종목으로 좀 봐주시면 홈디포는 좀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은 나쁘진 않았다. 근데 이제 사실상 타겟에서 완전히 망가졌죠. 자, 타겟도 스물스물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실적이 이제 나와줬는데, 자, 저는 13%나 급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13%나 급락을 해주면서 낙폭을 키워갔었는데, 자, 타겟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크게 지금 빠진 상황이죠. 자, 많은 소매업체들은 지금 현재 과도한 재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강한 세일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월마트랑 달리 인플레이션 시국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타겟 CEO인 이제 브라이언 코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식음료와 지금 생활 필수품에 더 많은 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이미 소비재에서는 세일할 때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분기 재고 자체는 작년 대비 14.4% 증가했지만 매출은 3.4% 증가하는 것에 미치면서 오히려 분기 순이익이 이제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재고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결국에는 재고 처분을 하기 위한 할인을 계속 가져갔었던 결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총 매출 자체는 매출 자체는 그래도 증가는 해주긴 했었지만 순이익 자체가 아예 반토막 나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많이 팔아봤죠. 어떻게 보면 효율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죠. 타겟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타겟 CFO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과도한 지금 재고와 관련해 이제 휴가철이 끝날 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비용 절감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고, 단 대규모 해고나 고용 동결을 계획한 것이 아닌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게 이제 대규모 해고까지 나와주면서 내용이 나와주면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시장에 더 큰 쇼크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주가 자체가 훨씬 더 많이 흐르겠죠. 최대한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얘기를 해준 모습이고, 그나마 최근에 그래도 몇
며칠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최근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굉장히 크게 봤었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월마트다 뭐다 대형 지금 마트 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나와주면서 타겟도 괜찮겠네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얘네는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면서 결국엔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가지고 왔었던 이 현재 박스권 바닥 대비 가져갔었던 이 박스 라인 대 흐름 자체에서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얘네한테도 질문을 던지겠죠, 여러분들. 얘네한테도, 이 기업한테도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네 어떨 거냐? 너 니네 미래에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이게 괜찮을 거냐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얘네는 물음표가 될 수도 있겠죠. 고객의 니즈를 잘 못 맞추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대형마트 체인이고 뭐 하더라도 일단 재고 자체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계속적으로 팔아 넘기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 자체에서는 받쳐준다라고 하지만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시장의 충격을 계속적으로 좀 줄 수 있는 요인 해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결과값이 지금 놓여져 있는 모습이다. 지금 현재 증시 자체를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자, 오일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83달러대까지 하락을 보여주면서 제가 밴드 저점까지는 지금 다시금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 93달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낙폭 매도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실상 뭐 달러의 약세와 최근에 낙폭을 계속 가져가면서 오히려 상승 슈팅을 지금 가져갔어야 되는데 오일은 꾸준히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올 겨울 추울 예정이고 라니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일 수요의 폭증을 지금 겨울에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계속적으로 12월까지는 지금 추가 낙폭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이 114달러대까지 상승한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최고점을 지금 맞춰준 상황에서 달러의 지금 이전 고점을 맞춘 상황에서 지금 현재 큰 그림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얘도 382 자리값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단기 반등을 보여줬지만 사실상 여기서 반등 자체가 다시금 107이나 108까지는 지금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제가 그렸었던 낙폭 매도세를 지금 계속 연출을 하면서 결국에는 100달러를 깨는, 이전에 이제 달러 인덱스의 좀 평균 가격대랑 움직임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00달러 부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좀 안정적인 구간, 그래서 100달러를 깨는 매도세가 한번 연출되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비비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는 이렇게 가져가면서 다시금 이전과 똑같은 안정권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골드 자체를 지금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지금 다시금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 지금 골드와 오일 자체는 일단은 조금 더 꺾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밴드 하단선 라인대 부근이기 때문에 80일 뭐 80 초반 정도까지만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신에 내가 좀 기간값을 보고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2월 되기 전에까지만 일단 좀 매도 관점을 살려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자, 나스닥이 낙폭을 지금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결과로 봤었을 때 앞에서 지금 의미 있는 눌림 자리값이 없고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616 자리값 현재 구간대가 의미 있는 마디값 자리값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어제와 또 전날까지 해서 16일이랑 지금 그쵸, 15일이랑 16일 기준으로 결국엔 낙폭 가져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값까지 지금 터치를 보여줬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왔는데 사실상 이번 뭐 폴란드 사태 그리고 이제 뭐 유럽발의 지금 내용 자체는 있겠지만 고점 대비 지금 이미 500포인트 이상 거의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낙폭을 보여줬던 지수 자체가 반등을 다시금 가져가면서 12,000까지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관점 좀 생각하면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상승 탄력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한 주 동안의 랠리를 만약에 펼친다라고 했었을 때 12,700대까지도 추가 상승으로 지금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값 해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다른 이슈 없으면 다음 주는 다시금 대세 상승장으로 일단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부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859 매도 체결. 자, 60 기준으로. 자, 40티 주문 컷팅 접수 완료. 보겠습니다. 자, 901자리 값 컷 가져갈게요. 취소 자, 확인. 요거 마지막. 주문 접수 완료. 자, 17,901 컷팅. 자, 805자리 값 1차 청산. 805자리 값 볼게요. 자, 55티. 자, 거의 다 왔죠? 자, 저점 13까지 805자리 값 1차 청산입니다. 자, 8틱 차. 7, 805. 자, 50틱. 자, 지금 보실 분들은 지금 딱 정리 봐주세요. 지금 정리 딱 봐주시고요. 자, 1차 자리값까지는 지금 일단 잘 올라왔죠. 자, 61자리값 본절대행 확인. 보면서 요거는 주문 마무리 접수 끌고 완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디값 61자리값 그대로 놓고 본절대행. 자, 더 보실 분들은 이제 본절 각오하고 보는 거죠. 자, 50틱 구간 나왔습니다. 55틱이죠. 자, 리딩 관점 기준으로 55틱인데 자, 여기까지 일단 보여줬고 자, 추가 대행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심가까지 봐도 괜찮겠죠. 지금 봤을 때 749군 11자리값 몰창입니다. 61까지 자, 10틱. 자, 저점 61이에요. 61. 자, 58, 56. 자, 52. 자, 한 틱. 좋습니다. 자, 110이죠. 11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60일 올청인데 자강 지금 쉽게 주진 않고 있죠. 자,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분봉인데 자, 75. 자, 거의 다 내렸죠? 자, 저점 얼마인가요? 664까지 그려줬습니다. 더 보는 거는 사실 정말 큰 그림으로 300 이상까지도 보여줘요. 300 이상까지도 보여주는데 이거 조금 아쉬운데 자, 세틱 차로 체결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일단 단기 정리 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죠. 세틱 차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세틱 차 71자리 값으로 올려서 조금만 더 빠르게 타협해 정정 볼게요. 확인. 자, 17,700 17,671 올청대기 671로 볼게요. 자, 자리값 타협을 하겠습니다. 71로 타협할게요. 61 자리값 노렸는데 세틱차로 체결이 안 됐어요. 자,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좀 보여주곤 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청산 타이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제 주네요. 자 80틱이죠. 매도 관점 볼게요. 자 지금 시장가 매도 체결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장가 매도 체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9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21 컷땡. 주문 접수 이거 완료. 좀 빨랐어요. 제가 일단 누르고 얘기 드렸는데 좀 빨랐죠. 자 체결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킵해 두시고 40. 자 89짜리 값 진입받고요. 자 49짜리 값 일단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값 올청 가져갈게요. 자 61짜리 값 체결. 아 요거 변동성 조금만 더 볼까요? 차라리 요거 조금만 더 볼게요. 49 커팅 바로 가져가진 않고요. 자 60일 매수 체결. 자 60일 매수 체결이고요. 자 요거는 손절가 일단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자 81짜리 값 하나 더 추가적으로 주문 접수 완료. 들어가고요. 자 지금 한 계약 더 추가 진입 매수 진입 보고 자 59에서는 그냥 다 자르겠습니다. 주문 접수 자 완료. 주문 59까지 접수 이제 완료. 넘어오면 자 올청. 자 한 계약만 보셔도 괜찮아요. 자 11,959 올컷. 자 요거 보시죠. 자 여기서까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대 아래 꼬리 부근 때까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은 물탄 자리값 12,021 평단가까지 만들었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하나 더 보고 탈출하는 자리값. 이제 아우 드디어 좀 그래도 차트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네요. 자 12,020 터치. 자 돌파 자리값 나와주고 있고요. 자 59분까지는 보시죠. 59분까지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자리값 제가 설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리 청산. 자 지금 일단은 1차 청산 나왔고요. 자 일단은 지금 400불이죠. 자 19자리값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주문 볼게요. 접수 완료. 자 저는 일단은 아까 물탄 자리값 평단가 때문에 좀 다르지만 결과값은 똑같아요. 자 결과값은 똑같고 자 이거 추가 추세 자체 지금 지켜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계속 홀딩 해볼게요. 자 이거 본절 잡히더라도 자 최소 본절된 잡히더라도 자 일단은 39자리 값까지 일단은 반영됐고요. 조금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9자리 값이나 12,000자리를 지켜줬으면 너무 좋았는데 일단 못 보여줬죠. 거기까지. 자 일단은 40까지 눌리는데 자 39자리 값 터치하면 마무리 보겠습니다. 자 8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볼게요. 자 59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저는 오늘 매도 자리값 본다라고 했었죠. 일단은 조금 더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18,000 자리값까지도 깨면서 지금 일단 소리가 안 났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 브리핑 드렸는데 자 18,059 매도 체결. 자 저는 오늘 계속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자리값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제발 89 10일까지만 지금 주문 가져가면서 접수 좀 완료. 수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31 올청대기 여기까지만 일단은 좀 생각하면서 볼게요. 이제는 추세 지금 좀 바라보고 자 682는 맥시멈 자리값인데 요거는 한 번 더 올려치는 파동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43 자 거의 다 왔죠? 이번에 가자. 자 27초 남았습니다. 복마감. 자 32 좋습니다. 네 130티 수익 축하드립니다.